1억이 그냥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 1억을 120개월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 한 달에 85만 원씩 받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루지입니다. 현금 흐름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항상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월세 투자가 아닌 이상은 현금 흐름 투자가 아닌데 어떻게 현금 흐름 투자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월세로 받고 있는 물건들도 있지만 이게 처음부터 제가 월세를 받고자 시작을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사서 이 물건을 보유하면서 담보가치가 증가를 했고요. 그 증가된 부분에서 LTV를 적용하니까 제가 샀던 매매가 수준까지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수준에서 내가 대출을 받으면 그럼 나의 투자금을 담보대출로 다 회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순간부터는 단돈 1원이라는 돈이 발생을 해도 나의 수익률은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내가 투입한 돈이 0원인데 1원이라도 수익이 나오면 당연히 무한대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면 내가 뭐 지방에 뭐 경매로 싸게 받아가지고 경락자금 대출을 처음부터 많이 받아서 월세 한 30, 40만 원 받고 이자 뭐 얼마 내고 해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떼기 해가지고 수익률을 모아가지고 뭐 100, 200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하게 총 자산도 불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금 흐름을 낼 수 있는 자산이라고 인식하고 이 부동산을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총 자산 볼륨을 크게 가져가는 것도 초반에 중요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초반부터 월세 투자를 하겠다라고 접근을 하면 이 부동산에서는 큰 돈을 벌기는 어려워요. 그럴 바에는 아예 배당 성장주에 투자해서 부동산에 들어가는 그런 제반 비용들 있잖아요. 뭐 중개료나 인테리어 비용이나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교통비 이런 걸 차라리 최소화해서 그 돈으로 배당 성장주를 한 주 더 사서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차라리 낫고요. 내가 아직까지 지방이 지금 싸다고 해서 경매 잘 받아서 월세 뭐 1, 20만 원씩 모아가지고 100, 200 만들어서 내 소득의 100% 초과할 때까지 만들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풀리고 있고요. 이런 유동성이 넘치고 사람들도 스마트해져가는 이 시대에서는 더 좋은 자산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처음부터 현금 흐름을 생각해서 막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이 물건을 안전마진을 고려해서 하방을 받쳐주는 그런 부동산 자산을 사서 앞으로 보유함에 따라 담보가치가 계속 증가를 해서 그 담보가치가 증가된 상태에서 LTV를 잘 받아서 대출로 내가 투자한 그 금액을 빼서 그때부터 월세를 주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더 좋을 겁니다. 지금 수도권에 24평 구축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매매가는 가령 2억이고 이 아파트가 깔고 있는 대지가 12평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24평 면적 대비 대지가 12평이니까 지분율이 1% 이상 되는 거죠. 이 대지 지분의 공시 가격을 환산해 봤더니 약 1억 5천이 나온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나는 2억 원짜리 아파트를 대지 1억 5천 주고 사고 이 아파트 콘크리트 자체를 5천만 원을 지불하고 산 겁니다. 이 대지 가격이 10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또 봐야겠죠. 근데 10년 동안 100%가 올랐다고 쳐봅시다. 실제로 100% 이상 더 올랐습니다. 수도권은. 앞으로도 10년 동안 100%가 오른다고 치면 1억 5천이 나중에 3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년 뒤에 내가 산 아파트 가격은 2억 원인데 대지 가격만 3억 원이 되기 때문에 나는 안전마진 기준으로 1억을 번 겁니다. 이 건물 콘크리트 가치가 10년 더 지나서 완전히 낡아빠져서 쓰러질 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 땅값이 3억이니까 이미 내가 샀던 그 2억 매매가 대비해서 1억이 오른 거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현금 흐름을 낼 수 있는 수단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지 가격이 3억이라는 것은 이 아파트의 가격도 4억 원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럼 4억 기준으로 비조정 지역 기준으로 하면 60% 대출 받으면 2억 4천이죠. 내가 샀던 금액이 2억이고 그때 뭐 전세를 1억 8천을 주고 샀다고 하면 2천만 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나는 담보대출을 받음으로써 이미 내 투자금 2천을 빼고도 2천이 남는 거니까 수익률이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증금을 또 받죠. 그리고 월세를 놓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물건을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마진을 고려했을 때 대지 가격만 1억 5천에서 3억이 됐다고 치면 뭐 1억 5천이 오른 거지만 그걸 빼고 그냥 매매가 2억을 기준으로 봐도 세금이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한 달에 85만 원씩 나는 10년 동안 매월 월급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 지분을 평가를 하고 내가 사려는 아파트의 대지 지분을 먼저 보시고 그 대지 지분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를 보시고 상승폭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뷰를 가지고 앞으로 10년 뒤를 계산해 보면 안전마진을 고려한
투자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 매매 가격이 뭐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그냥 토지 가격만 놓고 봤을 때 그 차액만 보더라도 10년 동안 120개로 나눠보면 월 85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빠르게 제가 아파트를 바라보는 기준 중에 하나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지분에 집착해서 이 구축 물건을 잘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더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지만 여러분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 이런 자산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주변에는 시세 차익의 누계로 부자가 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물건을 계속 지속적으로 케어하면서 그냥 이 물건과 계속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자기 몸값도 올라가고 자산 가격도 올라갔지, 반대로 내가 맨날 10번 100번 사고 팔면서 그 푼돈을 모아봤자 나중에는 결국 맨 처음에 사고 팔았던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보다 못한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 기본 원리는 딱 두 가지죠. 하나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복리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앞으로 자산을 사서 모아가는데 굉장히 큰 기준값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고 투자를 한다, 그런 사람들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자산을 사실 때 이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 라고 예측하는 것보다 이 자산이 하락했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냐, 그 갭을 먼저 판단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틀려도 적은 손실을 가져가는 거고요, 맞으면 대박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펜을 들고서 제가 얘기한 금액과 수치들을 적어가면서 실제로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어느 정도 감이 올 거라고 봅니다. 조금 어렵다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에 조금 더 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